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아마 중범죄로 구속됐다가 이렇게 빨리 풀려난 사람으로 치면 역대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748일째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불에 대인 듯한 통증으로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 아무리 죄가 중하다 해도 이처럼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는 경우도 역대급일 것 같습니다. 김경수가 누구입니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1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만큼 죄가 중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선 특동공신으로 최고 권력 실세가 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 판사로 몰려 민주당과 친문 세력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고 서울 외곽의 지방법원으로 쫓겨났습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는 양승태 기진이 적폐 세력의 조직적 보복성 반격이라고 주장하더니 끝내 검찰이 사법농단 세력으로 몰아서 기소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를 석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180도 다른 논평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루킹 일당과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서 민의를 왜곡하고 민심을 도둑질한 김 지사는 왜 이렇게 쉽게 풀려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김경수 석방을 위한 명분 쌓기 또는 밑자락 깔기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지요. 혹시나가 역시나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성창호 판사가 기소되면서 이런 날이 곧 올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입만 열면 특검과 반칙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경수는 특검과 특혜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사받으러 특검에 나갈 때 보셨죠?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뿌리고 본인은 무슨 개선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출두했습니다. 구속이 돼서도 수십 차례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특급 대우를 받았고요. 법정에 출두할 때도 다른 미결수와는 달리 포승줄에 묶여서 나오는 수모도 겪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경수 석방을 주문처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김경수 보석금 마련을 위한 자서전 판매전까지 벌였어요. 보석을 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호들갑을 떨고 나섰던 것을 보면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사법부와 뭔가 음습한 뒷거래,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만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 출신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과 대변인을 맡아서 핵심 직권으로 활약한 친노 친문의 성골,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김경수입니다. 그러니 여당 의원들이 모두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사법부까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김 지사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데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선 후보 시절 김정순 여사가 드루킹이 만든 대선 조직, 그게 바로 경인선인데요.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이렇게 외칠 때 김정숙 여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수행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입니다. 청와대 안방 주인의 총애까지 받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그를 바둑이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불렀다는데 정말 장명은 잘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 지사를 석방한 항소심 재판장 차문호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마저 권력 앞에 쫄았다고 해야 할까요? 사법부와 재판 밀거래 짬짬이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당의 주장처럼 김경수 석방이야말로 반문 유죄, 친문 무죄,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전 정권 보석 불허, 현 정권 보석 허가의 증거이자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입니까? 불구속 재판의 원칙,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보석 결정의 사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 지사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사법정의 아닐까요? 자기 편에만 유리한 조건은 다 가져다 붙이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모질게 이렇게 한다면은 정의의 상징인 저울을 들고 있는 디케의 여신 아시죠? 보나파에 이렇게 서 있는 디케의 여신, 이 디케의 여신이 정말 눈이 멀었습니까? 저울추가 고무줄 잣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수만 건에 불과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댓글의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고 대통령이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강탈했다고 연일 도끼 어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댓글로 수혜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민주주의가 잘 지켜져서 지금처럼 일방통행의 독재국가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요? 형평의 원칙을 말한다면 고령의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공적인 인물, 이른바 공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 사람들의 보석 결정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무려 33년형을 선고받고 2년이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다, 여성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마땅히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형평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으로 불에 대인 것 같은 고통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면서 형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유가 없다고 기각당했습니다. 저는 엊그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해답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조차도 별 말이 없었던 시점입니다. 유 변호사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부속 만료일이 16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석방되어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형사소송법상 풀어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소홀히 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순실과 국정을 논의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받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겠죠. 불법, 탈법이 있었다면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뇌물죄는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돈을 챙긴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정 방기 등의 사유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곁다리이자 정치 관행을 억지로 범죄로 엮은 짜맞춘 사건이라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이니까 풀어줄 수 없다는 논리야말로 경간부의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당은 달랑 논평 하나 내고 지켜만 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석방을 촉구하는 입장을 말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여준 것처럼 일주일씩 잠복을 하면서 현장을 찾아내고 김경수 구속 당시 안면몰수하고 일치 단결해서 싸웠던 치열함이 한국당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벌써 웰빙 체질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법불악위라고 했습니다.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법부마저 권력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